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들은 전부 다들 잘 쳤었대요. 자, 이제 챕터 넘버 벌써 6장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먼저 이번 시간에는 거주와 주택, 주택과 관련된 기본 상식, 그리고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주택 관련 대출, 안전한 주택 거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장을 시작하기 전에 내 집 마련, 우리가 주택은 역시 청약이 최고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요즘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장 유망하다고 꼽고 있죠. 자, 그럼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심이 어려운 30대, 40대 젊은 층에는 우리가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부동산 경매물건 등을 노려볼 것을 권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내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시장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물어본 결과 새 아파트 청약을 실수요자의 가장 유망한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추천했죠. 자, 그럼 새 아파트의 경우에 정부가 우리가 분양가를 통제,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유했던 우리가 지대 땅값이 상승하면서 또 땅값이 상승하는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또는 땅값에 대한 지대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 우리가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워라밸 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실질적으로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자동차에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하면서 노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청년들은 월세와 전세 등에 내몰리고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림 토표에 보시면 연령별 주택 자가 점유율이죠. 자, 그럼 2006년도부터 우리가 2016년까지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 자가 점유율입니다. 그죠? 이런 도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세부터 29세까지 우리가 자가 점유율 자체가 계속해서 2016년 내려가다가 계속해서 상승폭이 그다지 폭상승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나 집은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소유물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하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니죠. 자금입니다. 자, 자금을 모으는데 우리가 절약에 힘쓰고 우리가 재테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금 준비와 함께 아울러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택 청약 자격이 없다고 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청약 자격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자격이 부여돼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자금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또 주택 사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전세라든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 전세를 거쳐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다음 집을 구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사태는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미리 강조해 둘 것은 부동산은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자주 바뀐다는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본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청 자격 또는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또 동일한 정책이 명칭만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 적지 않은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청약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약제도는 주택을 마련하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국가 또는 민간 건설 회사가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되겠죠. 자, 또 우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통상 10년, 7년도 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10년을 거주하면 향후 10년 후에 그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임대주택 분양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나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을 새로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정부에서 분양 임대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약이라는 제도죠. 자,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여 지원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분양과 임대는 이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새 집을 분양받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청약제도, 신규로 건설된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을 해야죠. 자, 그럼 청약에 필요한 통장은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우리가 주택 분양 시 청약 통장 가입자 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리가 자격도 우리가 순위가 있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통상. 자, 그래서 우리가 청약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청약이죠. 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청약 통장의 종류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 통장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있죠. 주택 청약 통장, 종합저축 통장은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주택 분양 시에 임대 시 필요한 청약 통장. 자, 신규 건설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바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바로 이 두 개인데요. 이외에 우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지만은 이는 사실상 국민주택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먼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25.7평이죠. 그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여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지은 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주택 건설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것은 바로 국민주택 등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택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 반야여 건설하는 것이 건설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종류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일반 국민에게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주택 이외의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 그죠? 자, 그래서 85제곱미터의 넓이는 과거의 기준이었던 평수로는 전용 면적 25.7평을 말하는데, 이 면적은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 33평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3평형 아파트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거실 또는 안방, 작은방 둘, 또 거실과 연결된 목으로 구성되고 있죠. 또 일반 주택에 따라서, 주택회사에 따라서 33평의 아파트도 우리가 뭐 거실이 넓은 경우에는 방 2개를 또 있고, 그죠? 방 2개도 있고, 또는 우리가 33평, 34평 기준에서 심지어 거실이 적고 방을 4개 정도 그렇게 분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부 임대주택도 여기에 포함되기는 하나, 임대주택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임대주택의 의미, 그죠? 우리가 임대주택, 전용 면적 45.86제곱미터, 그죠? 또 우리가 전용 면적 51.9.8제곱미터, 321세대, 그죠? 전용 면적 51.98제곱미터. 아무래도 우리가 세대가 전용 면적 51.98, A타입이 많다, 그죠? 그리고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표에 보시면, 그죠? 우리가 국민주택 등에 우리가 청약하려면, 그죠? 바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주택을 분양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을 해야 한다. 자, 그럼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시도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식으로 표현되는 광역 지자체 단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주택에는 통상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준주택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5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러죠. 몇 층? 바로 5층입니다. 자, 그럼 연립주택은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그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의 주택이죠. 자, 그럼 다세대 주택, 우리가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평에 3.3제곱미터죠, 그죠? 자, 그럼 660 나누기 3.3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세대 주택은 한 개 도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 하죠. 자, 그럼 준주택을 우리가 기숙사, 그리고 고시원, 오피스텔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유동자금, 일부 여유자금은 가지고 일부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 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적용이 배제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는 도시 지역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자, 종류는 우리가 통상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분류해 임대주택은 통상 주택을 마련함에 있어서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를 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임대주택이 바로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를 받는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통상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정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은 통상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사실상 분양과 같이 영구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도 있고 또 일정 임대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또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수많은 종류의 임대주택 중에는 명칭이 비슷비슷한 것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정치적 목적이나 또 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각기 다른 임대주택 종류에 대하여 청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에
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따라 크게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자는 우리가 공공건설 임대는 전자는 우리가 공공건설 임대는 우리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주택 자금 지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가능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이 있고, 민간건설 임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란다. 신청 가능 통장은 청약주택 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입주 대상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건수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을 해야 한다. 분명히 필히 무주택 세대 구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그죠?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공공건설 임대 그죠?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또 공공 건설 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또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그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서구 쪽에는 우리가 그죠? 비둘기 아파트도 있고, 또 지상건물단지에 우리가 지하철 3호선 마지막 쪽에 거기에도 우리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자, 그리고 특별 수요자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행복주택이 있다. 자, 그럼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그죠? 특징에 먼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있는데 그죠?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 그죠? 자, 공공임대는 5년에서 통상 10년이죠, 그죠? 영구임대는 50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행복주택은 4년에서 30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공급 조건, 그죠? 보증금 임대료, 그죠? 보증금 임대료 시세보다는 국민임대는 60에서 80% 수준, 그죠? 공공임대는 시세의 90% 수준이죠, 그죠? 그만큼 10%가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산, 대구 쪽으로 부영 아파트 임대도 그죠?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영구임대, 보증금 임대료 시세 30%, 행복주택은 시세 60에서 80% 수준이다. 자,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순위 볼까요? 2에서 4분이 국민임대는, 공공임대는 소득 3에서 5분위, 영구임대는 소득 1분위, 행복주택은 소득 2에서 5분위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자산금액 기준입니다. 총자산 1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2억 2,800만 원 이하, 그죠? 또 자동차가 2,522만 원 이하죠, 그죠? 자, 부동산, 자동차, 그죠? 자, 소득 금액 기준을 이렇게 해서 나오고, 행복주택은 우리가 사회초년생들, 그죠? 사회초년생들 나누고 있다. 자, 행복주택은 우리가 통상 사회초년생 같으면 우리가 신혼부부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 또 취업준비생, 또 재취업준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학교나 우리가 도심지에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자, 이 제도의 핵심은 앞서 설명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는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우리가 산재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64개 지구에 21,630호, 경기에 114개 지구에 65,138호, 전국 334개 지구에 약 15만 호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울의 청년 취업 인구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의 호수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에 사는 지역은 관계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포함입니다.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취약, 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에 시군구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이런 취약계층 이런